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완연한 봄날이 된 것 같아요. 봄은 항상 희망적이라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이 왜 좋을까요?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다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만물이 살아나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건강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건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이 인체, 몸 관리 때문에 얻었던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죽어만 가는 것 같았던 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체의 치유력으로 또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회복력을 가지고 우리 몸에 적용할 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실습을 실전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뭘까요? 암이죠. 현대인들 지금 이 시대의 사망 원인 거의 뭐 3명 중에 1명, 조만간에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뭐 가까운 가족들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 지인들 얼마나 많은 암으로 고생을 합니까? 뭐 어제도 제가 아는 분도 암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병원에 가도 사실은 또 암은 해결이 쉽지가 않은 병이에요. 현대의학이 뭐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의사 스스로도 암에 걸려 있으면 치유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만큼 암은 정복하기가 좀 어려운 병인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은 감기보다 더 쉽게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 부제목으로 헤드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암 치유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건강에 관한 메시지는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방정식, 적분, 미적분, 뭐 엄청 어렵잖아요. 저도 수학을 엄청 싫어했는데, 근데 수학을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학은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풀어내면 수학만큼 또 쉬운 과목이 없대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렇듯이 암도 치유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암을 치유하는 공식이 있다? 네. 그 공식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체 장기 중에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인체에는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요, 거의 없어요. 온갖 부분에, 장기에 다 암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제 책에도 기록해놓고 있지만 우리 인체 장기 중에 암이 안 걸리는 장기는요, 심장입니다. 심장에는 암이 안 걸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또 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왜 돌아가셨어? 그러면 심장암으로 죽었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뭐 혹가다가 심장에 그 외부 표피에 뭐 그 막에는 가끔 뭐 암이 생겼다는 얘기를 정말 어렵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외부에도 사실은 심장은 암이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이 심장이 왜 암이 안 걸리는지만 잘 연구해서 그 심장이 암이 안 걸리는 원인을 찾아서 그대로만 하면 예방도 할 수도 있고 치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심장에 암이 안 생기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의 공식같이 우리 인체 장기에 암이 안 걸리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요, 심장에 왜 암이 안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 인체가 장기가 만들어질 때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뭐냐면요, 심장이래요. 임신하면은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심장이 만들어진대요. 가장 먼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심장은 죽을 때까지 뛴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 장기는, 심장은 만들어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암 걸린 사람들은요, 열심히 운동을 해주면 돼요. 운동. 근데 이미 암이 걸리고 나서는 운동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운동은 평소에 열심히 많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운동을 하면 왜 좋으냐 하면은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체온은 몇 도인가요? 36.5도가 평균이죠. 항상성이라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체온을 36.5도인데 심장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도요 2도에서 3도 정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38도, 9도 정도 뜨거운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야 말초 신경부터 시작해서 저기 발가락, 손가락 거기까지 약간 따뜻하게 우리 체온보다는 뜨겁게 해서 뿜어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에 방사선 치료다, 뭐 표적 치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요, 그 인체 장기에다가 열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은 체온보다 2, 3도가 높기 때문에 암세포는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주고 뜨겁기 때문에 암세포가 기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우리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뭐 면역력이 5배니 6배니 떨어진다고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체온이 저체온증이라는 거예요. 특히 암이 있는 그 장기는 더 온도가 내려갈 때요. 35도 이하로. 그러니까 암이
걸린 사람들은 체온을 올려주는 치료요법을 엄청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체온을 올려주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체 장기가 웬만해 가지고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오면 치유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몸에 아주 건강하고 건강한 세포는 아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참숯가마예요. 참숯가마에 가서 그 안에서 있으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은 빠져나오고 그 속에 있는 암세포는요 열에 의해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오면 아예 참숯가마에 매일 가서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면 암세포를 죽이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도 약간 따뜻하게 지내는 게 건강에는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공식은 뭐냐 하면 염도입니다. 염도가 뭐냐면 소금의 농도를 염도라고 하는데 우리 체액은 염도를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약 0.9%의 염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쓰러지면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 했거든요. 군인들 훈련하다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군의관이 야 빨리 가져와 하면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생리식염수. 그걸 제일 먼저 꽂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염도를 높여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은 짜게 먹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물론 그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염화나트륨, NaCl 99.9%, 100%, 인공 첨가제로 만든, 인공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소금이라고 보면 되죠. 그 소금은 먹으면 안 돼요. 죽은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네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0.9%의 염도를 갖고 있는데 심장 속에 있는 피는 몇 프로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손으로 주먹으로 코를 팍 때려요. 그럼 코피가 쭈르르 흐르죠. 그때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주 짭조름해요. 짠 느낌이 확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심장에 있는 피는요 염도를 약 3%의 염도를 갖고 있대요. 3%. 우리 체액보다도 3배 정도가 높아요.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바닷물. 바닷물의 염도가 저기 진한데 사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의 바닷물 염도는요 무려 30%예요. 일반 바다의 10배 정도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사해에 가가지고 수영도 해보고 진짜 뜨나 안 뜨나 테스트도 해보고 놀라운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짜서 그게 문제지만 일반 바다의 염도는 3%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 흐르고 있는 이 피의 염도가 3%인데 염도가 3%만 되면요 암세포가 절대로 기생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건 또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요, 바닷물에 사는 어류 종류들 중에
암에 걸려서 죽는 바다 생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 3%의 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은 암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암에 걸린 환자가 오면은요, 아예 소금에다가 절여놔요. 진짜로. 소금물을 먹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뭐 하여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염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치유의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깨끗한 상태로 돌려놔 놓으면, 여기 그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오물들이 쌓이면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고 구데기 똥파리 막 날아온다 그랬죠. 거기를 미싱하우스 하듯이 쫙 깨끗하게 청소해 놔놓으면 똥파리 구데기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 환경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암세포나 바이러스들이 기생할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암세포 여기 살아라 그래도 안 산다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 살 수 없는 최적의 환경이 어디냐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운동해서 열을 올려서 염도를 높여서 그 환경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혼자서 하기 힘들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제가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영양도 아주 중요해요. 영양. 피에는 우리 인체 온 장기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영양이 풍부해요. 예, 물론 이제 산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체의 최적의 조건,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피죠. 예, 레위기서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과 같은 조건만 만들어서 충족시켜주면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다. 암이 치료가 되면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8장 금식하고 그 다음에 냉온요법, 예, 목욕요법, 또 장청소, 간청소, 폐청소, 산소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거,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체의 환경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병은 자동으로 떠난다. 암도 감기보다도 더 쉽게 치유될 수 있다. 제가 감기를 지금 앓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약은 뭐 전혀 안 먹지만 아직도 기침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데 감기는 답이 없어요. 예, 말 그대로 기가 감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감기이기 때문에 암은 심장과 같은 조건만 딱 충족시켜주고 그 공식대로만 풀면 아무리 어려운 방정식 적분, 미적분도요 풀어낼 수 있듯이 우리 인체 장기에 생긴 병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자연 치유력이 갖고 있는 그 치유력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공식대로만 접목하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연락처를 제가 아마 화면에 띄워놓을 건데 본인이 해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네.
그 암에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